오늘은 조금 더 기본적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확히 모르는 두 가지 개념, 비트코인 채굴과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코인을 만들어내고 시장 가격에도 전혀 다른 영향을 주고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살펴보면 전 세계 채굴기들이 보통 매우 어려운 암호 퍼즐을 풀려고 경쟁을 하고, 그 퍼즐을 가장 먼저 푼 사람이 새로운 비트코인 그리고 거래 수수료를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비트코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장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인데,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이 채굴기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보유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량 지분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조고, 이더리움을 검증인에게 맡기면 검증인이 채굴에 참여하고 이것을 우리가 블록을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블록에 대한 보상으로 이더를 받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채굴 파워, POW라고 합니다. 이 채굴 파워로 블록을 만들고 그 블록을 만든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고, 이더리움은 채굴 파워가 아니고 지분 파워라고 해요. 지분 파워로 블록을 만들고 보상을 받습니다. 이 보상을 주는 이유는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주고요. 시스템을 유지하는 채굴자 혹은 검증인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자면 은행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자, 이더리움 채굴자를 우리가 블록을 만드는 은행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들이 은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상을 주는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채굴 시스템이에요. 채굴과 이제 스테이킹 두 가지가 유사하지만 좀 다른 개념인데, 두 가지를 실제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초기 투자비 같은 경우 비트코인은 좀 높습니다. 이 장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전기비 그리고 시설 운영비가 들어가요. 근데 이더리움은 굉장히 낮아요. 장비비가 일부 들지만 여기에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실제 이더를 보유한 보유량에 대한 채굴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거의 없습니다. 운영 난이도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채굴은 굉장히 높아요. 장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비용으로 드는데, 이더리움 채굴은 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 대비 수익을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높죠. 비트코인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장기 상승을 하는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이 좀 높은 편이고, 이더리움은 수익성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가격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는 수익이 굉장히 낮은 구간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또 큰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변동성의 차이가 비트코인에 비해서 좀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채굴에서 중요한 게 탈중앙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탈중앙성은 비트코인이 조금 높아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에도 중앙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탈중앙성은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 위험 요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할 때는 장비라든지 전기료 그리고 어떤 나라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 리스크가 있고, 이더리움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유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과 이더리움 채굴을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 채굴이 훨씬 더 쉽고 간편하고 안정적이지만 가격 변동성이 좀 있는 부분, 비트코인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면서 투자라든지 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의 특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가 입장이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고 반감기가 있고 공급 감소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덕분에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희소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정해진 규칙 안에서 공급이 줄어드는 자산이 비트코인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채굴 방식에서 스테이킹이 있는데, 스테이킹은 잠금 기간이 있습니다. 잠금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지속되기도 하고요. 잠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테이킹으로 묶인 물량이 증대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네트워크의 사용량이 증가되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양이 많고 이럴 때마다 이것이 계속 이더리움에서 사용이 되는,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물량이 많고 사용성이 많아질수록 구조가 점점 더 탄탄해지는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할 때 우리가 비트코인 채굴 지표라든지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수량을 확인해서 진입 시점, 그리고 익절 시점, 장기 투자 관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비트코인 전체 이 채굴 관련 지표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투자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제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해시레이트,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난이도라는 게 있는데 그 난이도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낮을 때 여기는 뭐 41불, 여기는 62불, 지금 현재는 한 뭐 38불, 36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투자할 때 역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이 시점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 대비해서 해시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장비 대비해서 수익률이 63불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수익률이 한 35불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채굴자들이 지금은 굉장히 손해보는 구간입니다. 이런 손해보는 구간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면 비트코인 채굴자하고 경쟁했을 때 장비도 투자하지 않고 운영비도 없으면서 비트코인을 채굴자 대비해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높은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을 매입하면 채굴자 대비해서 조금 비트코인을 더 비싸게 사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시레이터 대비해서 채굴의 채산성을 우리가 따져봐서 이런 구간에서는 채굴자 대비해서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도 채굴 지표를 활용해서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제 이더리움 스테이킹에서 APR이 나오는데 연간 이자 비율입니다. 그리고 검증자 수하고 스테이킹된 수량이 나옵니다. 이 스테이킹된 수량은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있는 수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스테이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이더리움을 투자할 때 장기 홀더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좋게 보고 투자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하고 다르게 뭐 APR이 그렇게 변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에 대한 이제 수익이 이제 실제 채굴 지표처럼 내가 이더리움을 진입하는 시기하고 엑시트하는 시점을 산정하기는 좀 어렵고, 스테이킹된 수량을 가지고 내가 이더리움을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투자할 때 관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의 채굴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반감기 메커니즘으로 희소성을 좀 쌓는 그런 코인이고, 이더리움은 이 스테이킹이 있기 때문에 이 묶인 물량이 증가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량이 확장되는 이 구조로 가치가 유지되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면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핵심 개념을 어렵지 않고 차분하게 쉽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